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자, 사이코라는 것은 심리, 링귀스틱은 어학이죠. 이것을 심리 언어학이라 그래요. 그에 대한 인트로덕션, 소개해가는 글인데요. 심리 언어학은 뭐냐면 뒤에 제가 짧게 써놨는데요.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 언어학은 일부 학자들은 일부입니다. 모국어 습득과 영어의 제2 언어 습득. 다시 말해 영어라 볼게요. 우리 영어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제2 언어, 다시 말해 영어겠죠. 영어의 학습자들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언어 습득 기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물리학 등을 배울 때 사용하는 일반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 언어를 배운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영어예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영어. 문법, 단어 암기, 그리고 구문 독해 또는 연음이죠. 연음 발음 암기. 이게 다 요거예요. 인지 능력을 활용한다. 인지 능력이 뭐겠어요? 수학, 물리학 배워보셨죠? 전혀 완벽하게 뭔가 분석이 되지 않은 거는 바로 언어가 아닌 거죠. 분석이 돼야 돼요. 이건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로 있습니까? 주류는 뭘까요? 이거예요. 다른 많은 학자들은 주류가 이겁니다. 제2 언어 습득이 모국어 습득과 비슷한 창조적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관찰에 따르면 제2 언어 학습자도 모국어 습득하는 아동과 같이 목표 언어의 체계에 대한 가설과 실험을 계속하며 중간 언어, 인터랭귀지라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저는 한 표. 동의. 100% 동의. 저도 영어를 해석할 때 interlanguage라는 중간 언어 형태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읽을 때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효과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100%. 일부 학자니까 뭐 사실 달에 토끼가 있다고 말했던 시대도 있으니까 지구가 평범하다 말하는 학자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을 겁니다. 제 경험상도. 이게 이제 언어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심리 언어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주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수학과 물리학처럼 암기와 논리와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걸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고. 자, 이 문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죠.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 adults, social interaction mainly occurs through the medium of language. 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덜트에게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주로 일어나는 게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일어나요. Few native speaker adults are willing to devote time to interact with someone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With the result, the adult foreigner, we have little opportunity to engage in meaningful and extended language exchanges. 자, 네이티브 랭귀지를 하는 사람들은 few는 부정이죠. 거의 네이티브 랭귀지 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상호작용하는데 누구와? 영어를 못하는 사람과.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못하는 이유는 껴주지 않아요. 누가 껴주지 않는다고요? 네이티브들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담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디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기 싫어지게 되죠. 피하니까 상대방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린이 된 외국인들은 거의 기회가 없는 거죠. opportunity가 없어요. engaging, 참여할, 의미 있고 확장된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에 이런 것에 참여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릴도 부정이죠. 거의 없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young child is often readily accepted by other children, even adults. 자,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쉽게 다른 아이들이 받아줍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받아주기도 해요. For young children,
Language is not essential to social interaction.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필수가 아닌 거예요. 사회 적용에 있어서. So-called parallel play, for example, is common among young children. 소위 이것을 평행놀이라고 해요. parallel, 평행놀이. 이게 왜 평행놀이인지 뒤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사이에선 소위 평행놀이라는 게 흔해요. 그들은 can be content just sit in each other company, speaking only occasionally and playing on their own. 자, 그들은 만족한다는 거죠. 단지 앉아 있는데 서로 함께 앉아서 때때로 말을 하고 혼자서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게 평행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앉아 있고 옆에 앉아 있는 거야. 평행이죠, 이렇게. 나란히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행놀이 이런 것을 이제 패럴렐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교와 대화하지 않고 바디랭귀지도 가능하고 놀면 되는 거야. Adults rarely find themselves in situations where language does not play the crucial role in social interaction. 어른은 좀처럼 그런 상황을 찾기 힘들어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나시죠? play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상호작용에서 그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겪을 일이 앞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를 디밀가는 거구나. 맞아요. 말하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학습적인 게 물리나 수학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암기한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통암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구문독해 하지 마라. 리스닝이나 발음할 때는 연음이죠. 리스닝에서 연음 같은 거 안 배워도 된다. 들을 수 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수학이나 어떤 우리가 인지라는 작용을 이용해서 수학할 때 쓰는 걸 똑같은 것이 언어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영어는 우리가 그냥 있어도 배울 수 있는데 수학은 반드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어 우리말이죠. 우리말을 수학처럼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생활영어 하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 여러분이 외국인한테 How hello? 뭐 이런 형식으로 아주 쉬운 영어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래도 그 친구가 처음에 대화하다 도망갑니다. 왜?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얘기 없잖아. 맨날 생활영어 배워가지고 그 내용 갖고 그대로 얘기하고 나서 그대로 할 얘기 없잖아. 결국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암기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외국인이 그 다음부터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얘가 대화하겠습니까? 안 하죠. 도망가요. 그 생활영어 자체가 그냥 여행영어지. 생활영어 아니라 여행영어. 헷갈리지 마세요. 여행영어. 여행영어는 솔직히 영어 안 해도 돼. 돈 내는 건데 당연히. 근데 여기서 보았듯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어떤 경우도 아이들은 어때요? 네이티브 랭귀지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외국인과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 생활 영어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영어 던지고 나면 그 아이는 이 외국인은 재미가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아 뭐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우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철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인의 삶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 나중에 또 어떤 자신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맨날 뭐 파인 땡큐 엔유를 하고 있어. 생활영어를 합치고 맨날 뭐 커피 어떻게 마실 거예요. 주문하는 방법에 내우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외국인 도망가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해. 뭐 쉬운 영어만 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소셜 인터랙션 같은 단어를 쓰는 게 그 사람들에겐 신선한 자극이 돼요. 걔네들도 사실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패럴 플레이 이 단어 알아야 될 거 알으면 상대가 호기심을 갖죠. 우리 패럴 플레이라는 이런 평행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지. 우리도 패럴 플레이가 어른들도 어쩌지 왜 하면 어떤 사용할지 모르겠어.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걸 사용한다면 호기심을 갖죠. 에? 단어만으로도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게 무슨 되게 재밌는 아이고 굉장히 흥미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지적인 사람이구나. 그럼 대화를 하죠.
도널드 트럼프 얘기하는데 바이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쭉 걸다가 나중에는 빵 먹는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어디 갔다 왔어, 뭐 나는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 때는 들어주다가 갑자기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 들어가면 자기 이제 입 셧다마우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는 생활 영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도움 안 돼요. 잘 착각하지 마세요. 여행 영어입니다. 여행 영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